근데 이 스플릿 경기 시작에 앞서서요. 지난 주말 K리그 클래식 33라운드 경기를 끝으로 정규 라운드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정말 치열했던 이 상위 스플릿 한 자리를 두고 인천, 전남 그리고 제주가 승부를 펼쳤는데 그 자리는 결국 제주에게 돌아갔죠. 네, 제주가 마지막에 웃었습니다. 인천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지만은 제주가 전북을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확 바꾸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경기 시작과 동시에 전북을 상대로 좀 고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김상원 선수가 측면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수로 기용이 되면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골을 넣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골도 16분 만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이근호 선수가 두 골을 기록하죠. 그러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2대2 상황에서 바로 제주는 에이스인 로페즈 선수가 있었습니다. 까랑가 선수가 밀어준 볼을 이 로페즈 선수가 드리블을 통해서 단독 질주를 하다가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골로 인해서 제주가 3대2로 승리를 거뒀고요. 상위 스프릿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경기를 보고 결승골을 터뜨린 로페즈 선수도 정말 대단했지만 마지막에 그 앞서서 두 골을 터뜨린 신예 김상훈 선수의 활약도 정말 대단했거든요. 네, 김상훈 선수가 사실 이렇게 주목이 받았던 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제주에서는 좀 주전이 아닌 백업 요원이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성환 감독의 어떤 한 수가 통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김상훈 선수는 제주 토박입니다. 초중고를 모두 제주에서 나왔었고 대학만 울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당시 이제 작년까지 2군에 있었습니다. 2군에서 제대로 뭐 이게 활약을 해주지 못했었고 역시 1군에서도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었는데 조성환 감독이 이제 1군 감독이 되면서 김상훈 선수를 1군으로 콜했습니다. 1군에서는 보직 변경을 했어요. 원래 이 선수가 측면 공격수였는데 측면 수비수로 보직 변경을 하면서 많은 경기를 뛸 수가 있었고 이번 경기에서 조성환 감독도 이 김상훈 선수를 수비수로 쓰기보다는 공격수로 활용을 하면서 효과를 본 경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김상훈 선수는 원래 공격수다 보니까 이 포지션이 익숙했었고 그 한 수가 통했었던 이번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경기가 끝나고 김상원 선수가 스스로 얘기를 했죠. 이 경기를 앞두고 조성환 감독이 윙포워드를 기용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원래 포지션인 윙포워드가 아니라 윙백으로 뛰면서 잔실수가 좀 많아서 팀에 피해를 줘서 좀 미안한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만회하겠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얘기하기를 행운이 따라서 두 골을 넣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성환 감독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김상원은 노력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보답을 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역시 준비하는 자에게는 그 결과가 언젠가는 고스란히 따라온다는 진리를 김상훈 선수가 잘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제주 선수단과 그리고 팬들에게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9월 첫째 주에 제주의 상위 스플릿 행방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전혀 저희가 틀렸네요. 네, 제가 그래서 9월 셋째 주에 박찬웅 의원이 나왔을 때 재빨리 제주가 상위 스플릿에 올라갈 것 같다고 바꾼 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제주의 분위기가 무서웠거든요. 사실 정규 리그가 마감하기 5경기 전에 유리한 쪽은 역시 인천과 전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주가 막판 5경기에서 계속해서 승점을 쌓는 모습이 나왔고요. 3승 1무를 기록했죠. 그러면서 승점 10점을 거둬들이면서 마지막에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2세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요? 까랑가 부인이 임신하면서 까랑가가 등적보가 폭발을 했고요. 송진영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 부진했는데 이제 딸을 기억하면서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여기 이제 까랑가, 로페즈, 송진영, 윤빛가람 말 그대로 터질 선수가 터졌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김상원까지 터지면서 말 그대로 짜릿한 역전극 상위 스프릿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승자가 된 제주는 마음껏 환호를 한 반면에 아쉽게 패자로 남게 된 전남과 인천은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네, 인천의 경기가 참 아쉽죠. 인천은 비기기만 해도 상위 스플릿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도훈 감독은 이날 경기에서 다소 수비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홈 경기로 치른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꼭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제 후반 막판에 김기현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경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이었었고 올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황의조 선수가 결국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인천 상위 스플릿 진출을 성남이
내려앉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도훈 감독이 더욱더 아쉬워했었는데요. 김도훈 감독은 이 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좀 아쉬움을 보여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천이라는 팀을 잘 이끌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 김학범 감독의 수에 당해내지 못하면서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천의 선수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이 보이죠. 정말 열심히 싸웠고 네. 그리고 상위 스플릿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했었는데 마지막에 운이 좀 따라주지 않으면서 네. 결국 하위 스플릿으로 이번 스플릿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상위 스플릿 진출이 어려웠어요. 전남이 상위 스플릿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천과 제주가 모두 패배하고 전남이 서울에게 4대0 이상의 스코어로 승리를 거뒀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가 치러졌는데 이정우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분위기를 이끌어가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은 서울이 후반전 들어서 계속해서 골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죠. 일단은 오스마르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슛으로 동점골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교체 투입된 윤주태가 헤딩슛으로 역전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정우 선수가 다시 한번 골을 기록하면서 2대2가 됐는데 네. 마지막 순간에 아드리아노가 지체 없이 골을 기록하면서 서울이 3대2로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전남으로서는 결국 하이 스플릿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두 골을 넣은 이정우 선수는 경기가 끝난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네. 한동안 앉아 있더라고요. 네. 좀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네, 앞서 3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스플릿 한 방이 결정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관심도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승점을 향한 마음은 모두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어서 포항과 부산의 경기 살펴볼까요? 네, 양팀 다 승점이 필요했었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를 띄우면서 어떻게든 이 강등 플레이오프 순위권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 기세를 몰아서 상위 스플릿에서 승점을 추가하게 된다면 또 3위 안에 또 안정권 있게 안착할 수 있거든요. 그 발판이 될 수 있는 승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날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역시 웃는 팀은 포항이었습니다. 고무열 김승대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2대0으로 상대를 물리쳤고요. 역시 김승대 선수는 이제 박스 안쪽에서 침착함을 보여주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멋진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포항은 지금 12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단한 네.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위 스플릿에서 가장 무서운 팀이 전북, 수원이 아닌 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최근 기세가 엄청납니다. 네, 포항이 진짜 12경기에서 기록한 실점이 단 3점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비에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 황선홍 감독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요? 네, K리그 클래식 9월의 감독으로 네. 선정이 됐습니다. 이달의 감독에 이제 황선홍 감독이 선정이 됐는데요. 포항은 황선홍 감독의 지휘 아래 9월에 한 달 동안 3승 1무라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이달의 감독으로서 선정이 된 것이죠. 황선홍 감독으로서는 물론 이 상도 중요하지만 아마도 스프링 라운드를 겨냥하고 있을 거예요. 네. 3위보다는 좀 더 높은 곳을 겨냥하고 있는데 일단 3위 유지부터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황선홍 감독이 2위를 목표로 앞으로의 경기를 매진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하지만 수원의 기세도 또 만만치가 않죠. 네, 수원 같은 경우에는 광주를 상대로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수원은 산토스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광주를 상대로 쉽게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광주의 수비가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면서 선제골도 페널티킥을 내주는 장면이었고요. 그 두 번째 골도 산토스를 놓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물론 광주 같은 경우에도 김호남을 앞세워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김호남 선수가 페널티킥 상황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하는 장면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광주에게는 아쉬움이 굉장히 큰 경기였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이 경기는 광주 입장에서는 공격은 나름대로 됐지만은 수비가 문제였던 경기였고요. 그리고 수원 입장에서는 산토스의 힘, 염기훈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한편 포항 못지않게 절정의 상승세를 보였던 울산은 최하위 대전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대전도 사실 뭐 강등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승점이 필요했고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었는데 네. 쉽지 않은 경기였었고요. 울산 역시 최근에 기세를 좀 이어가면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승점을 추구하고 승리를 하면서 FA컵을 좀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했었는데 0대0 다소 좀 싱거운 승부로
경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울산이 좀 경기를 좀 주도한 느낌이었습니다만 이제 대전의 수비를 결국 뚫어내지 못했었고요.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공정하게 승점 1점을 따내는데 그쳤던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